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FRM, K푸름, 우리말로는 본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에 근무하는 손성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K푸름에서 재생의료 분야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제별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생의료에서 이제 의약품과 의료기술 구분이 좀 혼동되는 면이 많아가지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생의료는 이식을 수반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식이라는 것은 의료기술이죠. 의료기술이어서 사실은 그게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의약품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런데 재생의료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에서 의약품으로 간주되고 관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헷갈리게 됩니다. 어떤 것이 또 어떤 부분이 의약품이 되고 또 어느 부분이 의료기술로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재생의료라는 것은 인체세포 등을 이용한 치료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있죠.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공식적인 약칭이어서 앞으로는 첨단 재생바이오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첨단 재생바이오법에서 있는 얘기를 또는 거기서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제가 설명을 좀 편히 드리려고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크게는 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 이용 치료를 말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의약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의료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료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고 의약품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의료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 국가가 의약품처럼 품질 관리라든지 안전성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없고 전문가에게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의료기술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의료기술 전문가가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사실상 국가의 어떤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들, 간주되는 부분들이 의약품이 되는 건데요. 그게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거냐면 인체세포 등을 가지고 치료할 때 인체세포를 그냥 이식하지는 않죠. 보통은 인체세포 등을 뭐 자기 자신에서 추출해서 그거를 어떤 인자나 어떤 뭐 성분을 빼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서 추출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출한 세포를 그냥 뭐 이렇게 특정 인자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양을 늘려서 했을 때 효과가 나기 때문에 늘린다는 것은 배양을 말하는 거죠. 배양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배양이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데요. 배양을 하게 되면 처음에 그 세포의 원래 그 생물학적 특성이 변하게 되는 거죠. 변하게 되면 그 부분은 사실은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변해가지고 그게 과연 안전한 것인가? 또는 그 변했을 때 그거를 일관되게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리 주로 의사죠. 의사라는 전문 직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관리하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거기에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쓰고자 하는 원료인 인체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변화되는 처치, 여기서는 조작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에서는 조작을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의약품과 의료기술인가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이제 하게 돼요. 일단 거기서 생물학적 특성이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최소한의 조작이라고 여기 표에 설명되어 있죠. 보시면 이 최소한의 조작을 하는 것은 뭐냐면 배양은 하지 않고 생물학 특성의 세포 고유의 특성이 유지된다는 전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최소한의 조작이라 하더라도 내 거를 쓴다. 즉 이쪽 표현에서는 자가유래라고 표현합니다. 자가유래 세포를 써서 최소한의 조작을 했다. 그러면 내 거를 가지고 썼으니까 그만큼 면역 반응 같은 경우도 잘 안 생기겠죠. 그런 점에서 그럴 때는 좀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자가유래일 때, 우선 자가세포 시술이라고 했는데요. 자가유래이면서 홍락식 특성이 유지되는 최소한의 조작인 경우에는 의료기술로 보고 의료법에 따라서 하게 된다라는 것이 여기 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최소한 조작이면서 또 자가세포 시술이면서도 여기에 보시면 이 표에 이렇게 범위가 되어 있죠. 이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의한 첨단 재생 의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 범위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 첨단 재생 의료에 들어가지 않는 최소한의 조작이 있는 겁니다. 그게 미용 성형 수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형외과 정형 이런 데서 줄기세포 뭐 등을 가지고 이렇게 시술을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는 이 법에서 제외되는 그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치료이죠. 그래서 재생의료라고 하면 사실은 미용 성형 시술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서는 이 그런 부분을 제외되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첨단 재생 의료라는 용어를 만든 거죠. 첨단을 붙여서 첨단 재생 의료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첨단 재생 의료 범위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조작의 미용 성형 시술은 첨단 재생 의료에 들어가지 않고 법의 규제에서 벗어나서 전문가의 자율적인 관리, 전문성에 우리가 따라서 근거해서 관리되는 분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의료법에 따라서 관리는 됩니다. 단지 급여 또는 비급여에 의해서 굳이 신의료 특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급여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으로 관리되긴 하지만 좀 더 미용 성형 수술의 최소한 조작은 좀 더 규제에서 벗어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건 아니다. 의료법에 따라서 기본적인 규제는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첨단 재생 의료 분야에서 최소한의 조작, 자가세포 시술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최소한 조작이면 다 같은 분류로 묶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자가유래냐 또는 타인의 세포를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가유래는 자가세포 시술인 거고 타인의 세포를 쓰는 것은 동종유래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동종세포 시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최소한의 조작이면서 동종세포 시술은 여기서부터는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부터는 전체적으로 첨단 재생 의료에 들어가지만 의약품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첨단 재생 의료에 들어가지만 이 부분은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 기술이고요. 이 두 가지는 의약품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두 영역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동종 유래 세포를 가지고 최소한의 조작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식물 특성이 변하지는 않지만 동종 세포를 썼기 때문에 면역 반응들이 안전성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의약품으로서 관리해서 좀 더 안전성에 대한 근거 자료, 검증 자료를 국가가 개입을 해서 보겠다는 거죠. 마찬가지 딴 데서 개입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요. 이 개입을 하는 것은 의약품으로서 개입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서 개입하는 것은 의료법이 아니라 약사법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의약품은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시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최소한 조작에 해당하는 동종세포 시술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사법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시판 단계, 즉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미리 만들어서 이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의약품으로서의 시판 허가죠.
그런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시판 단계에서 약사법이 적용돼서 의약품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동종세포 및 그다음에 인간 유래 동종세포 시술과 또 동물 유래는 세포는 더더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더 검증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또 최소한 조작이 아닌 그 아까 배양을 말씀드렸죠. 배양을 해서 양을 늘린다거나 해서 생물학 특성이 변화되는 그런 최소한 조작을 넘어선 그런 조작을 한 그런 그 시술에 대해서는 최소한 조작 동종세포보다는 좀 더 위험도가 높다라고 간주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에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라는 제도가 있는데 연구자 임상시험의 한 부분이지만요. 거기서 고위험이라고 분류하고 있고 여기는 중위험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건 저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밑에 가서면 남았네요. 연구 단계에서 의료행위 또는 의료기술, 여기 의료기술이니까 같은 말입니다. 의료행위,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그리고 의료법, 이건 무엇일까요? 뭐냐면요. 첨단 재생의료가 정의되어 있는 첨단 재생 바이오법을 2018년 제정하면서 생긴 제도가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입니다. 이 제도는 연구자가 임상시험을 스폰서가 기업 등의 스폰서가 없이 연구자가 스폰서 즉 의뢰자가 돼서 하는 임상시험을 말하는데요. 그거를 재생의료 분야에서 하게 되면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라고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 내용들을 또 지켜야 될 것들을 정했습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서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최소한 조작 외 수술, 즉 고위험 이 시술이나 최소한 조작 동종세포 시술, 즉 중위험이나 그 연구 단계, 그 임상 시험을 하는 것은 아직 시판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연구 단계에서 그 연구자 임상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기술로 봐서 의료법이 적용되도록 이렇게 첨단 재생 바이오법은 규제를 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내용의 위험도의 치수를 있더라도 그것이 연구 단계에서 연구자 임상 시험으로서 첨단 재생의료 임상 연구 형식으로 그것도 역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거는 약사법에 따라서 의약품으로 적용되지 않고 의약품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약품으로서 임상 시험 승인을 받고 을 필요가 없이 그 부분과 조금 다른 규제를 또 자료 요건을 정해서 연구자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서 임상시험을 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인체세포도 이용 치료라는 첨단 재생의료와 재생의료 전체 카테고리에서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따른 첨단 재생의료와 거기서 벗어나서 있는 최소한 조작, 위용, 성형, 시술과를 구별했고요. 그리고 위용, 성형, 수술과 함께 갖춘 의료 기술으로서 첨단 재생 의료에 속하는 최소한 조작, 자가세포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첨단 재생 의료에 속하면서 의약품에 해당되는 동종세포로서 최소한 조작, 그리고 최소한 조작을 벗어난 시술이면서 위험도 높아서 의약품으로 관주되는 이 카테고리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게 이 두 가지 시술이라 하더라도 연구자 임상시험인 경우에는 의약품으로서 임상시험 승인을 받지 않고 의료행위, 의료기술로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임상시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니다.